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서 AI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같은 대표 주자들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장 전체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AI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뭐랄까, 열기가 살짝 식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티커로는 WDC죠. 그리고 시게이트, 티커 STX. 이 두 기업은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연중 최고점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WDC랑 STX, 저도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장 전체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왜 AI 조정장 속에서도 유독 이 두 기업, WDC와 STX가 월스트리트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AI 선두 주자들이 좀 주춤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AI 거품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기대감이 워낙 컸고 또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요. 그런데 WDC랑 STX는 오히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을 읽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이제 좀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별 작업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AI 관련주라는 딱지만 붙으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막 오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더 냉정하게, 정말로 이 기업이 AI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그리고 현재 주가는 그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가, 이런 걸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냥 AI라는 이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이랑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좀 부담스러운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대신에 AI 트렌드로 실제로 돈을 벌면서도 가격은 아직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 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혹시 질적 전환,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부르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술주 섹터 안에서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투자의 무게중심이 그냥 뚱구름 잡는 기대감, 하이프에서 실제 손에 잡히는 실제 가치, 밸류로 옮겨가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특정 섹터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때는요,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네, 바로 WDC와 STX가 이런 조건에 좀 부합하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얼마나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주가는 적정한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이 좀 더 이성적으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WDC와 STX가 도대체 AI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실질 가치가 부각되는 걸까요? 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라는 분이 이 기업들을 AI를 가능하게 하는 꾸준일, 워커스 태스크를 수행하는 기업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이게 딱 와닿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아, 그 표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 것 같아요. 워크워스.
일하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AI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챗 GPT 같은 멋진 언어 모델, 아니면 뭐 그림 그려주는 AI, 이런 화려한 결과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 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저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기본적인 작업이거든요. 바로 이 데이터 저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굳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AI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 그걸 바로 WDC와 STX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AI의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걸 훈련시키려면 인터넷에 있는 정말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를 다 저장해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AI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겨나잖아요. 그것도 다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고요. 여기에 정말 막대한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WDC와 STX는 바로 이 핵심 인프라, 특히 그들의 주력 제품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통해서 이걸 제공하고 있는 거죠. HDD요? 여기서 약간 솔직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HDD는 뭐랄까 좀 느리고 오래된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요즘 개인용 컴퓨터만 해도 다들 빠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왜 최첨단 AI 시대에 다시 HDD가 주목받는 거죠? 이게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AI 시대가 가져온 아주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별 파일을 읽고 쓰는 속도는 SSD가 HDD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체감 속도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여기서는 속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규모와 비용의 문제입니다.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페타바이트, PB는 기본이고 엑사바이트 2B 단위까지 갑니다. 엑사바이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엑사바이트가 100만 테라바이트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100만 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 100만 개.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를 만약 전부 다 비싼 SSD로만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HDD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비용 문제군요. 네, 결정적으로 비용이죠. HDD는 SSD에 비해서 같은 용량 대비 가격,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HDD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초구속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덜 중요한 데이터나 자주 안 쓰는 데이터는 저렴한 HDD에 저장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거대한 데이터셋이라던가 아니면 자주 접근하지는 않지만 법규나 규제 때문에 꼭 보관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기록 데이터 같은 거요. 이런 걸 소위 콜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콜드 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차가운 데이터, 즉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HDD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속도보다는 용량과 비용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이 오래된 기술인 초고용량 HD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 유명한 비유가 딱 떠올라요.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금을 직접 캐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물론 돈을 번 경우가 있겠지만 진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나 삽 아니면 튼튼한 청바지 같은 필수품을 팔았던 상인들이었다는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리다이스 청바지가 그렇게 탄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이 거대한 금맥이 발견되면서 그 금을 캐고 정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 즉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WDC와 STX가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게 된 거군요. 네, 바로 그 곡괭이와 삽,
픽스앤셔블스 투자 전략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 AI 서비스나 모델이 최종 승자가 될지, 예를 들어 챗 GPT의 아성을 누가 무너뜨릴지 이런 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네, 정말 예측 불가능하죠. 하지만 AI 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관련 인프라, 특히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되는 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이 근본적인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WDC와 STX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아, 그러니까 특정 AI 서비스의 흥망성쇠에 좌우되기보다는 AI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것 자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실적이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의 성공 여부보다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훨씬 더 거시적인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AI라는 게임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게임판 자체가 계속 커지는 동안에는 꾸준히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 기업들의 최근 강세가 단순한 유행이나 거품이 아니라 상당히 탄탄한 구조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방금 HDD가 당분간은 비용 효율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SSD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HDD의 이런 부활이 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다시 SSD로 완전히 대체될 위험은 없을까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SSD의 발전 속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런데 현재 월가 분석가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AI가 생성하고 또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SSD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아, 데이터 증가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지른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아무리 SSD가 발전해도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HDD가 제공하는 기가바이트당 비용의 이점을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비용 효율적인 HDD의 역할이 계속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SSD랑 HDD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대세가 될 거라는 예측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랄까,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저장 매체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아주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핫 데이터는 비싸더라도 SSD에 저장하고 방금 말씀드린 콜드 데이터나 덜 중요한 웜 데이터는 비용 효율적인 HDD에 저장하는 식으로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WDC나 STX 같은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자신들도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HDD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SSD 기술 개발과 생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SSD 시장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HDD와 SSD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폭증 속도와 비용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HDD의 역할은 계속 중요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월가의 컨센서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기업 자체의 매력, 특히 가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기업들이 단순히 AI 수혜주라는 점 외에도 다른 AI 관련주들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매력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밸류에이션. 이게 현재 WDC와 STX 주가 강세를 설명하는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숫자를 직접 비교해보면 그 매력이 확 드러나는데요.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 수익 비율 P/E라는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네, PER,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네, 맞습니다.
이 PER이 낮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을 보면 웨스턴 디지털 WDC가 약 17.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게이트, STX는 약 18.6배 수준이고요. 17.5배, 18.6배. 이 숫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 S&P 500 지수 전체의 평균 PER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20배 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약 2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ETF의 평균 PER은 3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AI나 로보틱스 관련 ETF들을 봐도 평균 PER이 34배 정도에 달합니다. 와, 32배? 34배? 그런데 WDC랑 STX는 17배, 18배 수준이라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AI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인데도 주가 수준은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야, 이건 정말 AI 성장의 혜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정확히 그렇게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있으면서도 가격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AI 트렌드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나 다른 주식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이럴 때 WDC나 STX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를 단 매력적인 진입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데 가격까지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군요. 네, 가치와 성장을 겸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매력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 실적은 어떤가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편인가요? 주가가 오르는 게 그냥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실제 실적 개선에 기반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만약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밸류에이션만 싸다면 그건 그냥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WDC와 STX는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두 회사 모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이걸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죠. 이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했어요. 아,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라고 회사 스스로도 자신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아, 이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구나.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벌 거라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는 거죠. 현재의 주가 상승이 실제 기업 가치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와, 싸고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다. 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혹시 그 공급망 상황이나 가격 결정력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무리 수요가 좋아도 공급이 너무 많거나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을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마침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분석이 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름이 CJ 뮤즈예요. 이분이 최근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놨습니다. 현재 HDD 시장이 사실상 매진, 솔드아웃 상태라고 평가했어요. 매진 상태요? 그 정도로 수요가 강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구축 붐 때문에 대용량 HDD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뜻이죠. 뭐랄까, 없어서 못 파는 수준에 가깝다는 뉘앙스예요. 와, 그럼 이건 판매자, 즉 WDC나 STX 같은 공급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네요. 당연하죠.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은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강력하면 공급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죠. 즉 WDC와 STX가 앞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서 수익성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진 상태라는 말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럼 이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군요? 네, 아주 낙관적입니다. CJ 뮤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AI 인프라 구축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야구로 치면 아직 초반 이닝, 얼리 이닝스에 불과하다. 초반 이닝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네요. 네, 지금의 이 폭발적인 HDD 수요가 그냥 반짝하고 끝날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거대한 구조적 성장 추세에 이제 막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데이터 저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죠. 와, 전망이 정말 밝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CJ 뮤즈는 WDC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보다 약 27%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STX에 대해서는 무려 48%나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로 30%, 50% 가까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니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이 두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에 48%.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이 정도면 월가에서 정말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WDC와 시게이트, STX 이 두 기업이 최근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 저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이 두 기업이 그 핵심 인프라인 대용량 HDD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이 다른 AI 관련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 PER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이었잖아요. 이 가격 매력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나 싼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최근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 즉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고요. 게다가 CJ 뮤즈 분석가의 말처럼 현재 HDD 시장이 매진 상태일 정도로 수요가 강해서 가격 결정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이 주가 상승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수혜 플러스 저평가 플러스 펀더멘탈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와, 네. 핵심을 정말 정확하고 명료하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WDC와 STX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뭐랄까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까지 갖춘 투자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비싸고 화려한 기술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AI 혁명의 가장 밑단, 그 기반 시설을 묵묵히 담당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가치주 영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AI 투자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소위 오래된 기술로 치부되던 HDD가 어떻게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시 핵심 동력으로 재조명받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점입니다. 기술의 가치라는 것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맥락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니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는 화려한 AI 기술의 최전선, 그 너머에는 이렇게 묵묵히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기반을 다지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이나 기업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AI 혁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살펴본 데이터 저장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비슷한 숨겨진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술이나 기업이 WDC나 STX처럼 새로운 숨은 조력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거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은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병목 현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전력 문제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거든요. 이미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AI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 전력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인프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크죠. 그래서 차세대의 지능형 전력망 기술, 즉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혹은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원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AI 시대의 또 다른 핵심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전력.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즉 냉각 기술입니다.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칩들은 작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지 못하면 칩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근데 그 규모가 훨씬 크겠네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그래서 기존의 공기냉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물이나 다른 특수 냉매를 이용하는 액체 냉각 방식, 아예 서버 전체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버리는 침지 냉각 같은 훨씬 더 효율적인 차세대 냉각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액체 냉각, 침지 냉각.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기술 느낌이 나네요. 네, 실제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자면 통신 인프라 역시 중요한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이요. 네, AI 모델들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분산학습 같은 기법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서버 간에 주고받아야 하는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AI 서비스가 확산되면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 간의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걸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광통신 부품이라던가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력, 냉각, 통신. 듣고 보니 정말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AI는 정말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WDC나 STX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려한 결과물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병목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겠죠. 다음 병목은 어디인가?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AI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침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